안녕하세요. 양봉업자입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나스닥에서 좀 의미 있는 패턴이 발견돼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은 일단 이동평균선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내용일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돌려가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옛날에 제가 한 몇 주, 1, 2주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22평 쌍봉의 가능성을 말씀드린 적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22평이 이렇게 쌍봉을 찍게 되면 62평을 아래로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이때 이제 복귀를 해보면 오라클에서 뭐 오라클이 중동 투자를 받는다. 오픈 AI가 뭐 중동 투자를 받는다면서 오라클을 비롯해서 이제 반등세가 나오면서 제가 다시 숏관점을 철회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22평을 아래로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근데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12월 15일 이때 22평을 뚫었을 때랑 지금 12월 31일 지금 뚫었을 때랑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위태로운 자리고요. 22평 쌍봉이 이렇게 완성이 될 가능성이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일단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좀 2평을 좀 진하게 바꿔볼게요. 이때 12월 15일, 16일, 17일 이때 딱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22평이 얘는 20평이 하락 전환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22평이 15일이랑 16일에는 오히려 20평이 올랐고 17일에는 살짝 빠졌다가 18일, 19일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보통 캔들이 이렇게 쫙쫙쫙 빠지면 5위평, 12평, 22평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12월 15일 이때 같은 경우에는 2평은 같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으로 오르는 에너지에 이제 호재에 힘입으며 이제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일단 22평이 아래로 꺾여 있습니다. 투명하게 바꾸면 일단 22평이 전일 캔들보다 꺾여 있죠. 근데 이 왜 꺾여 있냐? 이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죠? 20개 캔들의 평균값입니다. 20개 캔들 종가의 평균값. 그럼 여기서 우리가 21 2평을 구하려면 20개 캔들이 필요해요. 그쵸? 여기서 20개 캔들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20봉 20 캔들이 그러니까 이 캔들들의 평균값이 지금 이 22동 평균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얼추 22평의 각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냐면 다음 캔들이 이제 다음날 이렇게 생성된다고 가정을 할 때 어느 자리보다 높으면 22평이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20일 전 지표는 끄고 20일 전 캔들보다 이 캔들이 위에 있으면 이제 22동 평균선은 올라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평균값이니까. 그럼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20일 총 이제 20개 캔들을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 캔들은 지금까 다음날 이 캔들은 다음날 만들어질 캔들은 이 12월 3일 이 12월 3일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즉 가격적으로 얼마죠? 가격적으로 25,619를 장악을 해주면 이 빨간색 22동 평균선은 위로 꺾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 25619를 밑으로 하향을 하면 계속 22평은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럼 결국 이 22평이 우리는 쌍봉이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그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한 1, 2, 3, 4, 5, 6일 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과거 패턴이. 그러면 앞으로 6일 동안 이렇게 쫙 오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똑같이 오르지 않는 이상 21 2평은 어쩔 수 없이 꺾이게 된다. 그러면 21 2평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20일 전 캔들보다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쫙 올라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것만 판단을 하면 이제 22평이 꺾일지 내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시간봉으로 패턴을 한번 봤을 때 시간봉으로 보면
일단 12시간 봉 차트예요. 12시간 봉 차트를 보면 이 스토캐스틱에서 일단 숏 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과매수에서 과매도로 직행하는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죽는다. 단기적인 반등의 골크가 나오더라도 죽는다. 이런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딱 정확히 이때처럼요. 11월 5일에 과매도 직행하고 올라도 죽는다. 과매도 직행하고 올라도 죽는다. 그러면 12시간 봉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일봉에서도 22평이 계속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4시간 봉으로도 계속 과매도에 빠져 있고요. 8시간 봉도 과매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과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롱을 보기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보조 지표를 볼 때. 그래서 지금 사실 나스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차트적인 관점을 보면 저는 일단 이 선을 중요한 비각선으로 보고요. 이거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의미 있는 자리가 이 라인이라고 봐서 붙여넣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저항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나오고 지금 4캔들째 음봉을 꽂고 있죠. 하나 더 볼 수가 있는 게 이 자리, 이곳점과 이곳점을 이어봤더니 또 겹치는 중첩 자리에서 저항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당하게 매도 압력이 강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를 예상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 삼각수렴,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삼각수렴 있잖아요. 사실 이 삼각수렴을 하방으로 돌파를 하는 패턴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또 말아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찍었던 게 1, 2, 3에서 여기서 저항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1, 2, 3이기 때문에 이탈하는 게 구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찐 숏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졌다가 말아 올렸다가 다시 빠질 때가 찐 하락일 거라 보고 있고요.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에도 사실 의문대를 상승 추세에서 의문대에서 하락장의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의문대는 보통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본격적인 하락장은 양운대를 뚫으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숏 목표치는 많이 빠져봐야 일단 단기적으로는 딱 삼각수렴이 하방으로 이탈된다고 봤을 때 진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면 한 24,500 전저점 살짝 이탈하는 자리. 그리고 시간봉 패턴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를 완성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죠.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빠졌으니까 목표치를 계산을 해보면 1대1 자리가 25,177. 아이고. 네. 25,177.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숏을 진입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오늘 영상의 취지는 뭐냐면 21 2평이 꺾이는 자리에 와 있다. 21 2평이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21 2평이 쌍봉을 만들면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 예상대로 이 추세선에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22평에 저항 받아서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딱 봐요. 22평 쌍봉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예상한 대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단봉으로 나온 다음에 봐봐요. 이런 식으로 단봉으로 한번 나오고 다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롱배팅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22평이 꺾이는 자리. 딱 이때 꺾였을 때 2월 21일에 꺾였을 때 22평이 꺾일지 안 꺾일지 궁금하잖아요. 이때 20전 캔들을 가보는 거예요. 딱 이 20개 캔들을 갖고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이제 1월 27일 다음 날에 이제 1월 27일 캔들보다 밑에 있으면 20평 꺾인다. 근데 안 꺾였죠. 딱 위에 있었죠. 1월 27일보다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1월 27일에 1월 27일보다 위에 있으니까 22평은 안 꺾였습니다. 그 다음 캔들은 이 캔들보다 밑에 있으면 20평이 꺾이는데 밑으로 갔죠. 그래서 20평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20평이 이때 꺾였어요. 이 캔들에서 꺾였고 단봉이 나왔지만 이제 22평이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쫙 빠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22평이 쭉 빠졌죠? 그 20일 전 패턴들을 보면 쭉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반등,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22평은 이렇게 쫙 꺾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일 전 캔들을 보면 어떻죠? 19일
네, 20분 캔들을 보면 지금 캔들이 밑에 가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미 20캔들이 돼 있고 일단 오늘 캔들이 지금 밑에 가 있어요. 이 캔들보다 밑에 가 있으니까 20평이 꺾이기 시작한 거고 V자 반등이 나오면 20평 다시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22평은 그 다음날은 여기 이 자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또 빠지면 이제 22평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22평 쌈보 만들면서 빠지면 위험 자산은 다 빠질 거라 위험하거든요. 근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캔들이 완전 쇼 캔들이잖아요. 완전 쇼가 캔들. 근데 이거를 또 이겨내는 양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또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쌍봉을 만들면서 급락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빠져봤자 그냥 전저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말아올리는 다이버전스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를 골드로 나는 차트가 지금 딱 지지 캔들 만들었거든요. 365주 이평에서 보시면 EMA를 켜볼게요. 네, 여기서 365주 이평에서 딱 장악형 캔들이 떴어요. 그래서 비트의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